요즘 뭐 가장 핫한 곳이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네. 법사위의 장. 위원장님이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네. 위원장이 된 이후로 매불쇼 오늘 첫 출연입니다. 와, 그래요? 예. 진짜 오랜만이구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그 중심에 계셨던 예. 분입니다. 아유, 어떻게 잘 건강은 지키고 계신지 걱정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수장군. 진짜 내란 오랜만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주미애 인사드립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에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좀 힘겨워 보이던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 박은정 의원이 그 법사위가 이 사면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도와주세요. 이곳에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아마 그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렇게 가장 힘들고 치열한 곳에 항상 추미애가 있었다.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했던 윤석열 상대하실 때부터. 그때 이제 추미애 투입. 그때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 누가 가냐?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다. 가면 죽을 텐데 그때 추미애. 홀로 싸우셨죠. 잔다르크시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직도 무슨 기자들이 추미애를 보수의 어머니 이따위 표현을 쓰는데 내가 아주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이미 정답지가 다 나왔잖아. 윤석열하고 싸울 때 윤석열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근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화를 내서. 네. 그분들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다가 네. 이제서 햇볕을 받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최고위원님 감투를 또 큰 걸 하나 쓰고 나타나셨죠.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수석 인턴 신장식입니다. 수석 인턴. 수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네. 일단 뭐 근황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 당장 그 뉴스가 두 개나 나왔어요. 목요일에 그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밤에 내렸죠. 예, 그래서 완전 교통 대란이 있었는데 추미애 의원도 이제 볼일 보고 여의도에서 하남으로 가는데 네. 무려 5시간이 걸렸다고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봤더니 서울시 교통 대란이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설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 서울시 책임이 맞았어. 서울시 자체적으로 제설에 황금 타임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자기들도. 네네. 그거를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서울시 재난별 안전 정책을 보면요. 출퇴근 시간에 눈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출근 전인 오전 6시까지 또 퇴근 전인 오후 5시까지는 제설제 살포를 완료하도록 돼 있었어요. 쥐들이 잘 해놨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지난 목요일 제설제를 언제 뿌렸냐? 그렇지. 오후 5시 이전까지 완료를 해놔야 완료해야 되잖아요. 돼. 오후 5시에 시작이 됐어요. 에라이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이 쏟아지는 눈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제설 차량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네. 네. 아니 근데 저게 너무 그날도 당연히 말도 안 됐던 게 이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고 돼 있었어요. 예보가 그 시간대에. 맞아요. 요즘에 하도 막 기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스마트폰으로 무조건 그날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 오겠거니 했는데 근데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막으라고 했어요. 네. 12월 17일인가 24일인가 그때 인터뷰한 게 남아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인가 방콕인가 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예, 태국 그 따뜻한 곳에 따뜻한 게 가 가시던 것 오세훈이는. 네. 네. 그 제설 대한민국에 유명한 선생님이 살고 계십니다. 제설 최진봉 선생님이라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눈 내리기 전에 눈을 치워라. 근데 그게 약간의 조금 유머가 있겠습니다만 제설을 말이야. 미리미리 하라는 거야. 제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리
뿌려놨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고생 많이 맞는 하셨나 보군요, 우리 근데 위원장님.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재해 재난 시에는 늘 나가 계시고 나가 계시고. 아유. 그러니까 반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참이 진짜 이거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번에. 아니 요 시스템대로 진짜 염화칼슘만 미리 뿌려져 있었으면은 이런 그렇습니다. 교통대란이 이 전혀 정도는 없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비교되는 게 성동구잖아. 그렇지. 아, 예. 거기는 거기는 또 엄청 잘해놨나 봐. 이번 제설 그리고 태도도 너무 좋고 어. 태도가 너무 좋고 미리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비교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때 뭐 갑작스럽게 쏟아진 눈이라고 해도 5cm였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5cm 눈을 못 막아서 그날 교통사고가 서울시에서 407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와. 교통사고만. 네. 오늘 이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날 구로에 갔다가 저녁에 한 8시 반경에 구로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일산으로 가는 길에 추돌 사고만 한 5건을 본 거예요. 제설 제빙이 안 돼 있으니까. 아유. 근데 이제 유튜브나 또는 커뮤니티 이런 데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제설 제빙 잘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제빙이라니 제설이라니 야, 얼음을 만들란 말이냐 전직 제빙을 교사. 그러니까 아. 나 그거 보고 와 이게 뭐지 전직 교사가 제빙은 한문으로 쓰면 얼음을 만들다는 뜻도 있지만 제- 얼음을 치운다는 뜻도 제거한다, 있잖아요. 이제. 제거할 때 쓰는 네. 제설 제빙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런 걸 보고 또 이게 다 이재명 탓이다 하는 걸 보고 네. 야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직 교사가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막 써놓고 마지막엔 어찌 됐든 이재명 탓. 이렇게 뭐야? 옛날에 최근에 배현진 의원이 소정의 절차. 소정의 배현진과 같은 일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투표가 우리 생활 곳곳에 모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 근황 토크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네,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추미애 관련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네.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만둔다라는 네. 보도가 엄청 저도 쏟아졌거든요. 기사 봤어요. 예. 네. 근데 또 좀 전에 봤더니 응.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또 났어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이 뭐가 어? 진실입니까? 아니 뭐 진실이라기보다 네. 애초에 제가 좀 육선 의원이 이 상임위원장 맡는 게 좀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 전례가 없죠. 네. 또 2번씩이나 맡는 전례도 없고 제가 고사를 했어. 다른 훌륭한 분 많다. 나는 좀 다른 준비를 하겠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일단 맡아달라.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사태의 엄중함 그 당시 굉장히 좀 비상시이기도 했고 네, 뭔가 맞아요. 수습해야 되고 네. 이 또 당내 그 중진이 마냥 그 당의 상황을 모른 척 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맡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얘기는 했었죠. 제 의지를.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시대 과제 뭐 12.3이 엊그저 1주년이 됐고 그렇습니다.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안 잡혀갔잖아요. 아. 내란죄로 재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다투면서 더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그 전담 재판부법 등 네.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좀 하고 좀 당도 여유를 좀 찾고 그런 후에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이 여러분들과 함께 월드컵 경기도 볼 수 있고 경기도. 경기도가 여기 왜 나오나요? 그리고 울버렸네.
프로야구 볼 수 경기도 즐길 수 있고 깜짝 놀랐네. 네, 이런 세상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 주로 그 수원 KT, 수원 삼성 경기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수원에서 경기도 볼 수 있는 경기 도당위원장이 또 계시고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네. 우리 법사위원장님은 네. 사실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는데 지금 당장 내란 전단 재판부 문제도 있고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매듭을 좀 짓고 나서 월드컵 경기도 보겠다. 수원에서 보실 요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수원에서 보실 겁니다. 아. 월드컵 경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네. 매불쇼 애청자와 함께. 그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그 쉽지가 않네요. 우리 의원님의 정치 네. 행보는 참 언제나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빨리 예를 들어 출마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받고 그리고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경기도 만들고 이건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경기도 본인 만들고 당장 해야 될 일을 또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초가 아까운 시기인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매듭 지을 일을 네. 매듭 짓고 경기도 보러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한 게 저는 사실 요즘 이 매일매일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제 불안감이 너무 좀 지나친 불안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윤석열, 네. 사법부, 검찰 얘네들이 꼭 뭐 짜고 안 짜고를 떠나서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령 이재명 정부의 힘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언제든 반격을 하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네. 실제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윤어게인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내면서 그리고 사법부의 준동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검찰 항상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요것들을 결국은 해결을 해주는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맞아요. 국회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감기처럼 똑같아요. 정말로 뭔가 떨어질 듯 하지만 내 몸이 약해지고 관심이 멀어지고 함부로 활동하는 순간 다시 살아나거든요. 감기로 좀 약한 것 같고 거의 암 수준의 것들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꼭 이게 작당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심전심으로 그들끼리의 세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신이 보이니까 네. 우리가 거의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사법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에 앞서서 이 추경호 얘기만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판사가 추경호 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이 추경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이정재 판사가 특검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네. 계속해서 추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사람을 진짜 열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도 잠깐 다뤘던 질문 일단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정재 판사가 특검 쪽에 의총 장소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랑 꼭 관련이 있냐? 매우 관련 있다.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하는 역할이다 이놈아. 이런 질문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 홍장원이 싹 다 잡아들여 전화 받았다는 거. 네. 1분 24초예요. 근데 추경호는 2분이야. 그리고 추경호가 2분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조지호랑 통화했다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그때 뭐 했냐? 야, 정치인 싹 다 체포해.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추경호한테 전화했다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 거기서 전화를 받았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경호 같은 경우는 전화를 안 받았으면 모를까 받았으면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찬성하는 행동으로 나서거나 둘 중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무슨 거기서
자, 개헌만 할 때 지금 내가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때 당시 누구누구 가담하기로 했었고 지금 국회 해제할 때 지금 정석수가 뭐 과반수가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니까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윤석열이면 아 나에게 앞으로 윤석열이 계엄을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서 윤석열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막아야 되느냐 어느 쪽을 추경호 선택해요? 그렇습니다. 조지호- 그리고 잠깐만요.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추가로 알려진 것까지만 확인하고 네네네.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네. 어이없더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거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어요? 이거를 아니 증언자가 있겠어? 저는 이게 와. 제일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전 모의를 했더라도 몰래 하는 건데 네. 그걸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요.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전에 내란 수개하고 공모를 해야만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거 저건 아무 의미 없는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법리까지도 아니고요. 법의 구성 요건에도 없고요. 아. 이거 형법 교과서의 초기에 앞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내가 곽수산 씨가 도둑질하려는 걸 알고 집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곽수산 씨는 제가 문을 열어줬다는 걸 몰라요. 네. 그러면 저는 나쁜 짓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이건 저는 역시 곽수산 씨가 설령 도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너는 도둑을 도운 거야, 공부한 거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법리예요. 네. 이게 둘이 안 짰더라도 그건 이게 내란 중요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윤석열이 조지호나 이렇게 쭉 전화해서 무슨 얘기 했느냐. 내가 포고령인데 이제 그 들어간 사람 다 잡아라. 포고령 위반이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요. 네, 조지호에게. 예, 포고령 위반이다. 네. 포고령에 국회 및 정당 활동이 전부 다 금지한다가 포고령 1호잖아요. 네. 따라서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포고령 위반이니까 잡아들여라.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추경호 의원한테 무슨 얘기했을까요? 포고령 위반이니 들어가면 안 되니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지. 그게 맞잖아요. 네. 그냥 거기서 무슨 뭐 평상시에 뭐 하던 얘기 뭐 내가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해. 자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판단을 해줘요. 원내대표로서. 지금 이 포고령이 정당 활동,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이야. 그러면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맞아? 아니야. 헌법에 맞춰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어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의 수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야 공모한 적 있어 없어? 본 사람 있어 없어? 이게 질문입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정재 판사. 이정재. 오히려 그 정보를 줬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럼요. 윤석열은 네. 추경호의 동의를 뭐 얻고 말고를 떠나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군이 투입될 것이고 군이 그 의결 정족수 과반이 안 되게끔 끌어내거나 있는 사람은 체포를 할 건데 너희들은 별도로 있어.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 장소로 가라거나 또 이제 당사로 당사로 옮기라거나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그런 범행을 인지하고 해제를 방해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에요. 매우 합리적이죠. 우리 추미애 의원도 판사 출신이야. 이정재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안 네. 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나올 맞아요. 도리가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어났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희대, 천대엽이가 대놓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조희대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희대 요새 말 잘하더라. 아주 계엄 다음 날은 한마디 못하더니 요새 아주 뭐 공기반 소리반으로 그냥. 말 잘해 요새. 자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장들이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거든요. 네. 입장 한번 좀 볼까요?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 사법부가 종교냐 뭘 자꾸 믿으래. 네. 그리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직위원이가 예를 들어 윤석열이 사형 선고하면 문제가 다 사라지냐? 아니죠. 아니잖아. 네. 있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풀어준 거, 윤석열 재판부를 직위원에게 지정해서 맡긴 거, 그리고 재판 지연시킨 거 직위원이가 재판을 장난스럽게 한 거, 네. 직위원이가 룸살롱 접대 받은 거. 의혹 네.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물타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 아까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장들도 이게 위헌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 비로소 지난 내란이 위헌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계엄 직후에는 할 말도 제대로 못했었고 오히려 계엄 터지자마자 법원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한 회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있는 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인데 법원장들 국회에 나와가지고도 그 누구도 지난 계엄이 내란이라고 말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 자기네들 일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말 잘해. 그 믿고 안 믿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민들 최근에 그 조사해 보면요. 세상에 국정원보다도 낮아요. 법원이 대한민국 아니, 법원이. 그 얘네들은 내란은 지금 재판 중이라서 내란이라는 말을 못 쓴대.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통과됐어? 네. 근데 이거는 위헌이라고 딱 얘기를 그러네. 해버려. 이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이놈들 진짜. 정말 그리고 요 죄송합니다. 네. 신설 법안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신설 법안이 신뢰를 훼손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훼손을 시켰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이 이미 다 깎아먹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법부의 독립 그다음에 삼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권력을 맡겼는데 니들이 마음대로 할까봐 세계없이 견제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행정부고 입법부가 우리는 견제받는 곳이 아니야. 신성한 곳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거꾸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 화는 여기까지만 네. 되고 네.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에 입장을 냈거든요. 입장을 그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네. 이제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이제 수정안 제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 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 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추천이 아니라 판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의 추천입니다. 네. 자, 구성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가 추천하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또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합니다. 몇 명씩 추천을 하는 그 세 거예요? 명씩 이제 네, 추천을 한다는 세 건데 명씩.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추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인데 왜 사법부에 개입을 하냐 이런 거예요. 행정부가 왜? 예, 알아듣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논리를 이제 한 방에 깨는 현실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대법관, 대한민국 대법관, 네.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보면 되는데요. 대법관의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거든. 자, 그렇게 쫙 보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들어가 있잖아. 대놓고 들어가야 돼요. 외부 인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네 자꾸 억지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위헌 소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요거는 좀 위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반박하는 논리가 특검법은 특정 재판부의 관할권을
주어 왔다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왔는데 왜 이번에만 지랄이냐 뭐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전문가들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여기 어떻게 갈 건지까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을 추천할 뿐인 것이고요. 그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뭐 그다지 이 법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거슬린다면 뭐 얼마든지 그것은 이제 법사위만 통과했지 아직 그 본회의 남겨두고 상정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본회의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나요? 네, 아.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여지가 아. 있다라고 요건 말씀을 수정됩니다.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조금 그 진행하시다가 보면 이제 이 대상을 1심도 포함시키느냐의 여부. 1심은 이미 여러 재판부가 이진관 재판부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재판 공개도 중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반면에 노상원 재판 이런 그 내란 수괴와 핵심 공범들을 재판하는 직위원 재판부는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정작 내란 음모 기획에 깊이 과담된 노상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한 이 우려도 있고 해서 그 1심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에는 1심도 전담 재판부로 보내는데 네. 그것은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해당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 굳이 강제하지 않는 이상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것도 뭐 대체로 항소심 신급부터 2심 신급부터 전담 재판부로 하자라는 논의 주장이 오늘 의총에서 좀 전개가 됐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두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수정의 여지가 있다. 그것도 이렇게. 이제 수정 갑니다.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문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다 수정을 하네요. 대안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음을 네, 또 밝혔고 네. 탄력적으로 하겠다를 네 그래서 정작은 뭐 이것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저는 그 바로 직접적인 항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법개혁 전반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입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그 법원 행정처가 네. 그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다른 나라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 업무 독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정인사 예산은 사실은 그 다른 데서 다 돌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인사권이 대법원장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내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다 그 직위원스럽다가 사실은 조희대스럽다잖아요. 네. 직위원 혼자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수원 3인방 영장 기각하는 것도 그 정말. 개별 판사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 재판부의 특징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네. 것이 바로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희대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이것을 그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로 가서 좀 개방적으로 하자. 평판사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데 그 법원 행정처 폐지라는 것에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건 거기에 가 있군요. 울고 싶은데 마치 뺨 때린 격으로 이게 동시에 이제 법안이 논의되다 보니 제일 첫 번째 올라간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은 이게 이미 저기 한 7월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달 걸려서 숙성되고 또 위헌 소지가 거의 없게끔 논란의 소지를 거의 없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건데 마치 이걸 그
무슨 뭐 이 당내 강경파가 이 음. 여론을 다 배제하고 몰고 간 듯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법 개혁을 좌초시키겠다 하는 고도의 프레임 걸기 작전이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네. 사실 주원 사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우리는 네. 앞으로 익명 관계자 발표 안 하겠다. 근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은 아직도 익명의 고위 그렇게 관계자예요. 나와.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그리고 나온다고. 이제 마지막에는 얘는 뭐, 그만 말씀 좀. 네.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하셨고. 한 만큼 또 책임도 예. 있고. 어제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 네, 네. 근데 그거는 또 사실과 다르대. 와, 네. 돌아버리. 또 내가 이렇게 하잖아 오늘.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그 추미애가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말하겠냐? 또 이렇게 뭐 끝도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과는 끝을 여기서 내겠습니다. 인사. 근데 네. 반드시 네. 이 사법부 관련해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요 큰일 납니다 진짜. 아, 그래서 이 호응하는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